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9시 30분마다 여러분의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한 머니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수익의 기회를 많이 엿볼 수 있었던 이번 한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런 장세에서는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장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가 변동성 장세 끝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코로나19 추가 부양안 협상은 막판 진통이 거듭되면서 타결이 미뤄졌기 때문인데요. 다우가 0.4% 빠졌고 나스닥은 0.07% 소폭 내림입니다. S&P 500은 0.35% 내림으로써 모두 하방 쪽으로 내려앉은 뉴욕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점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0.06% 소폭 오르면서 2,772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0.34% 상승하면서 950선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그렇게 많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열 부담 속에서 이 추가 방향성을 탐색하는 한 주였다. 또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의 경제적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중장기 그리고 단기 경기 전망이 조금 엇갈릴 수 있는 이때 우리는 시장의 방향성 찾기가 참으로 어렵겠지만 올바른 종목을 보는 법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배우는 법은 머니왕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여러분의 든든한 계좌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머니왕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노란톡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 홍주원 전문가의 참여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QR코드도 있는데요. QR코드 이렇게 카메라 대시면 바로 링크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QR코드로도 참여 많이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박진섭 전문가신데요. 오늘 또 공개 방송을 해주시죠. 세로닉스, 위지트, 바이오스마트, 상한가, 황금선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무료 방송을 들으면 상한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시 후 MTN 밴드 통해서 박진섭 전문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토요일에 머니왕 여러분의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실전에 더 강한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문가님 오늘 뭔가 제대로 된 전략을 또 알려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좀 혼조세를 많이 보였는데 네. 한 수요일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또 보여주면서 시장이 또 이제 계속 고점 갱신을 해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5G 섹터 그 이에 이제 또 재택근무 관련주라든가 이제 코로나 관련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 반면에 이제 소부장이라든가 이제 기타 대형주들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대형주들이 힘을 쓰고 시장을 견인한 거를 감안한다 그러면은 대형주 위주의 조금 쉬어가는 이런 시장은 조금 당연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앞으로 또 이제 수소 쪽도 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소부장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제 등락률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은 뭐 크게 실질적으로 뭐 요번 주가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는 실질적으로 좀 미지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외인이라든가 기관이 지금 자기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홀로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당연한 결과고요. 만약에 연말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좀 강한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지금 놓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3단계가 격상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200만 정도 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또 소비 침체로 이루어지고 또 소비 침체가 되면은 당연히 또 경기 자체가 좀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에 또 주식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미지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시장 정리를 해봤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테슬라 S&P 500 지수 편입이라든지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의 추진과 함께 이제는 금리보다는 바이든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시장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같은 장세 속에서 과연 어떠한 지식을 탑재해서 장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원포인트 레슨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물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것 같은데요. 홍정훈 전문가님, 매물대를 알려면 차트를 좀 잘 읽어야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매물대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물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또 1타 강사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주식을 쉽게 알려주는 또 전문가로 유명한데요. 제가 오늘 매물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오늘 이걸 딱 들으면 아 매물대가 그런 거구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이 주제가 공략하기 전 알아야 할 매물대 이해인데요. 제가 지금 이해 강의에 앞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발음이 어눌하거나 좀 발음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좀 옹알옹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좀 부어 있죠, 그죠? 제가 이 사랑니 발치를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퉁퉁 부어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하다가 가끔씩 발음이 새는 소리나 옹알옹알 되는 소리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옹알이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매물대 이해에 앞서 오늘 좀 양해를 바라고요. 바로 이제 공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하기 전 알아야 할 매물대 이해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실질적으로 이 매물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양한 기법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장에 존재하는 기법들이 무수히도 많은데 그 기법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좋은 기법이든 나쁜 기법이든 어찌됐건 이 차트를 보고 공략할 때 그 기법 이전에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법을 넘어서는 게 바로 매물대입니다. 기법이 아무리 좋아도 이 매물대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 기법을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물대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가격대별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차트 보면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이제 딱 기억하고 이따 차트 볼게요. 자, 다시 가격대별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구간을 보고 우리가 매물대라고 한다. 자,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매물대가 지지와 저항이 되는 매물대가 있고요. 그리고 추세의 기준이 되는 매물대가 있다. 이 두 개 또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물대는 언제든 지지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추세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는 너무 쉽습니다. 그죠? 자, 다음 대로 매물대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급등 후에 조정 시기에 과거 매물이 많은 구간은 지지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건데 그래도 일단 생각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급등 후 급등이라는 거는 한번 올라갔다라는 거죠. 올라간 이후에 조정 시기에 과거에 매물이 많은 구간은 지지가 된다. 자, 두 번째 하락 후 반등 시기에 과거 매물이 많은 구간은 자 반대로 저항이 된다. 쉽죠? 자, 상승과 하락입니다. 상승을 했을 때 조정이 들어오면은 지지가 되고 하락했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저항이 된다. 너무 쉽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 대해서 이 저항과 지지의 구분을 상승과 하락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매물대의 역할을 못할 때가 많다. 요 점은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대부분은 하지만 요렇게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됩니다. 거의 한 8할 이상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매물대 역할을 못할 때가 많다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점을 써놓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주식에는 확신도 없고 100%도 없다. 예, 맞죠? 100%가 없기 때문에 모든 어떠한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교육을 받던 이렇게 뭐 공부를 하던 어떤 주식에 대해서 정형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주식이 대단히 어려워져요. 주식은 절대 정형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이나 어떠한 교과서적인 것들은 한마디로 그냥 이론 정도로 참고를 하는 거지 그게 또 시장에 100%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어떠한 확신 그리고 예측 그리고 어떠한 뭐 확률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대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종목이 제우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제우스라는 종목이고요. 자, 지금 이 제우스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뭐 14 잠시만요. 넘어갔네. 예. 터치가 되면 넘어가나 봐요.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주황색이라 그래야 되나 노란색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차트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들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매물대 차트입니다. 매물대 차트인데 지금 이게 키움증권의 키움증권 차트인데 키움증권의 이제 이 매물대 차트예요. 이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매물대 차트를 일부러 노출시켜가지고 오늘 좀 캡처를 해온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자. 여기 위에 이제 보시는 게 가장 상단에 있는 매물대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게 가장 길죠. 여기 긴 게 뭐야? 긴 게 가장 많은 매물대. 한마디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구간. 자, 조금 앞으로 더 가서는 여기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1차 저항대가 이렇게 있죠. 1차 저항대. 그럼 여기가 이제 1차 매물대.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1차 매물대에 부딪힌다. 그 저항이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저항이 부딪히는 구간은 어때요, 여러분? 횡보를 이렇게 길게 하죠. 그죠? 그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가 하락 후에 반등이 나올 때 아까 뭐가 된다 그랬죠? 자, 저항이 된다 그랬잖아요. 저항이 된다 그러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저항이 되다 보니까 하락 후에 반등이 나올 때 이 매물대, 한마디로 저항이 된 매물대에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요. 바로 상승을 못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올 때는 두 번째 매물대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과거에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되었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또 보시면은 자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0.4%라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10.4%라고 되어 있어요. 10.4%의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0.4%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쫙 부딪히죠. 그죠? 못 올라가고. 그리고 하락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상승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항상 매물대는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또 우리 체크 포인트. 하락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하락이 나왔다 그랬잖아. 하락이. 여기서 하락이 나왔다 했는데 제가 아까 매물대가 상승 후 하락에는 또 이제 뭐가 된다 그랬죠? 지지가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쭉 아까 1차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니까 1차 저항대가 다시 뭐가 되죠? 지지가 되죠. 그죠? 이렇듯 지지가 되기도 하고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는 이제 매물대가 저항이 되고 자, 이 첫 번째 매물대를 뚫고 가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이 첫 번째 매물대가 다시 뭐가 된다? 지지가 된다. 너무 쉽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할 때에는 이렇게 저항과 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뚫고 올라갔을 때는 자, 여기 밑에 보실게요. 밑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그죠? 여기도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매물대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가장 많은 매물대가 바로 이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와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상승을 못 해주고 다시 횡보를 해주죠. 횡보를 해줄 때 이제 이 매물대의 지지가 이제 밑으로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까 이제 어떠한 점에 유의하라 그랬죠? 자, 매물대에 그렇게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 100%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자,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2차 매물대가 있었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된다? 지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또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지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시 재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물대를 활용할 때에는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엘리어트 파동이다, 뭐 이제 뭐 눌림목 기법이다 이런 기법들 많잖아요. 그럼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뭐 눌림목 기법 이런 눌림목 기법이나 엘리어트 파동은 어떠한 기준을 잡고 해야 될까요? 지지와 저항의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럼 지지와 그 저항의 기준을 잡을 때는 매물대 기준을 잡고 엘리어트 파동 기법을 이용하던 눌림목 기법을 이용하던 모든 기법은 이 매물대가 어떻게 보면은 기준선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은 되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모든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라고 제가 아까 했던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추세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추세 상승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럼 이렇게 모든 매물대를 다 뚫고 갔을 때는 이제 뭐가 된다? 추세의 기준이 된다. 자, 이렇게 모든 매물대를 뚫고 간 이후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매물대를 아까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매물대를 다 뚫고 간 부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추세를 쭉 타고 올라가죠. 그죠? 이게 정확하게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이 매물대를 활용한 기법 중에서도 이런 추세를 타고 가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이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끝나고도 제우스라는 종목을 켜놓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강의 내용을요, 접목시켜가지고 추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갔는지 과거 차트를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필수로 이 제우스라는 종목을 이게 영상이 그 방송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차트 복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매물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고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다 보니까 시간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듣고 싶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홍주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샵 0988로 홍주원 문자 전송을 하시면요.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메신저의 링크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으니까요. 이 100원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밑 옆에 QR코드 있죠? QR코드 딱 찍어가지고 이제 휴대폰으로 확인하시면 또 링크가 뜹니다. 네, 뭐 이렇든 저렇든 아주 쉬운 방법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이런 또 교육들 추가적으로 듣고 좀 딥하게 저랑 같이 교육을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은 참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아무튼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100원 전혀 아깝지 않으니까 홍주원 빨리 해서 들어오세요. 100원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니 투혼으로 오늘 원포인트 레슨 함께해 주신 홍주원 전문가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미와 철수가 떠오르는데 그런 환상의 궁합이니까 여러분 매물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나머지 공부가 필요하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역시 홍주원 전문가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QR코드 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돈 되는 테마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들이 주름 잡았을까요? 자, 돈 되는 테마주 업앤다운 시작을 합니다. MTMW 박진섭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가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개별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테마별로도 상승 우위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섹터 위주로 좀 체크해 주실 예정이실까요? 네, 시황 부분을 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지난 2주 동안 사실 저희가 외국인은 사실 거래소 시장에서 저희 3조 원이 넘는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시장에서는 3,300억 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기존 거래소에서 주도주 위주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 개별 종목 말 그대로 또 이런 종목들로 수익률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보더라도 대형주는 0.1% 하락, 0.18% 그리고 중소형주는 1%대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미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연말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지금 이 중소형주로 수익률 게임을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다 지금 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그 강도도 세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 장중에 뭐 쉽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세에서는 사실은 기존 저희가 종목들 어떤 주도주 이런 종목들 위주보다는 개별주 위주의 투자가 당연히 좋아 보이시고요. 중요한 게 저희가 결국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바닥주를 찾아서 매수하시게 되면 마음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닥주를 매수하시게 되면 사실은 그 아직도 잠자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잠에서 깨어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 주도주들 기세등등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에 맞는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의 시장 흐름 살펴봤고 다음 주 어떤 전략으로 함께하면 좋은지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돈 되는 테마주 업앤다운 핫섹터, 쿨섹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핫섹터는 전기가스 업종이고요. 쿨섹터가 2차 전지네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반전을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좋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핫섹터부터 볼까요? 바로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맞아요. 한국전력 조금 강했었던 것도 기억이 예, 나고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내 차례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조금 상승 빛이 못 보다가 예.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잘 그렇죠.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정말 주시장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예.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 정말 철저하게 소외됐죠. 정말 뭐 관심도가 거의 없었죠. 뭐 거의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지난 한 주간 자그마치 18% 넘는 이번 주죠. 이번 주 보면 18%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또 중요한 게 어제 저희가 뭐 우리도 갈 수 있다, 나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듯이 52주 신고가 갔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같이 뭐 좀 전기가스 업종에서 같이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은 전기가스 업종은 한국전력을 빼놓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주가와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사실은 어저께 뭐 어제 하루만 해도 8% 넘게 올랐는데요. 그 요금제 개편이 있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전기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말 그대로 주가 거래량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저께 같은 경우는 최근 12년입니다. 12년. 12년 만에 말 그대로 최대 오름폭을 기록하고 거래량도 늘어나면서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한국전력이 양대 증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말 그대로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거래가 실리면서 시장의 어떤 그 유동성의 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시장은 사실 주도주가 주춤하는 가운데 좀 어떤 상황이 보이면 예전에는 이렇게 슈팅이 안 나올 상황에서도 주도주에 몰렸던 유동성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개별주, 한국전력 이런 말 그대로 이런 힘이 쏠리게 되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무거운 주식도 이런 급등 현상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저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시가총액도 25위에서 18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정기로 개편 내용을 간단히 보면 저희가 유가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반해 산정하는 뭐 연료비 연동제 이게 약간 뭐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저희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 예를 들어 석유라든지 이런 원재료 가격이 원유 올라도 요금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한전이. 근데 이제는 계속 경영이 부담이 됐죠. 근데 이제는 말 그대로 그 부분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면 전가할 수 있게 됐다는 어떤 그런 법률을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논의 중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증권업계에서 보통 저희가 한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 정책 피해주 보통 이렇게 많이들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43,000원까지 올린 증권사 레포트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저희가 원가 상승이 또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한전 체력도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게 유틸리티 업체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에너지 방향의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근데 리스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지금 사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올라온 유가, 언제부터 유가가 저희 관심도에서 멀어졌는데 어제까지도 유가가 오르면서 49달러 돌파를 했죠. 50달러대를 지금 돌파를 앞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원가가 급등하는 국면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국민적 요금 저항이 당연히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정부도 마찬가지로 요금 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리스크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기요금 어떤 개편의 목적은 사실은 사기업처럼 이익을 많이 보겠다 이런 증가가 아니라 외부 환경 변화, 계속 외부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중립적으로 적극적인 이익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이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무조건 저희가 정책 피해주처럼 계속 저희가 이 종목을 이 한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을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은 당분간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핫섹터 살펴보고 있었죠. 전기가스 업종 살펴봤고요. 확실히 소외받던 섹터였는데 계속해서 지금 좀 빛을 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쿨섹터도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2차 전지라고 꼽아주셨는데 우리 박진섭 전문가님. 이번 주 2차 전지의 한 주 아니었나요? LNF 빡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개인들의 매수 어떤 도가 매수금이 크고 이런 대표적인 주도주, 주도주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2차전지를 사실은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개별적인 주들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2차전지들이 테슬라도 어저께 사실은 저희가 또 급등을 했죠. 예, 맞아요. 7% 급등하면서 635달러니까요. 보면 얼마인가요? 곱하기 5를 해야죠. 액면분할했으니까. 그러면 거의 뭐 지금 3,500달러를 2,000달러 옛날에 넘기고 야 이게 정말 깔딱고개다 이랬는데 지금 3,500달러를 넘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테슬라. 예. 그럼요. 예, 뭐 엄청난 상황인 거죠, 사실은. 2차전지를 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쿨섹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주도주로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한 주 0.7% 올랐고요. 또 삼성 SDI는 2.1% 오르고 SK이노베이션은 0.2%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실은 쉬어가는 국면이죠. 그래서 이게 뭐 업종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번 주에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동안 워낙 핫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한 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저번 주 중반부터 이미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기존 주도주 중에서 어떤 지수 관련주들,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뭐 이 대표적인 업체죠. LG화학을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은 LG화학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저희가 LG화학을 투자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는 화학 쪽보다는 2차전지 이쪽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업무죠. 저희가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여수 NCC 어떤 트러블로 인해서 기회비용 이런 발생이 됐고요. 또 최근 들어 최근 들어서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아직도 1,100원 이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2차전지 사업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70%가 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당연히 흑자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2차전지 업종은 좋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업 부분에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사실은 테슬라가 정말 날아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근데 테슬라 모델 Y라고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LG화학이 수주를 했죠. 그래서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이 또 확대될 전망이고요. 또 중국 CATL, 항상 이 중국 CATL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오히려 라이벌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말 그대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본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주가 좀 흔들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영업이 사상 최대 수준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SDI는 잘 아시겠지만 중대형 배터리죠. 이 부분에 강력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 쪽은 말 그대로 당연히 전기차 쪽이고요. 또 말 그대로 이제 북미죠.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저희가 이런 모든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모든 호재가 2차전지 업체에 벌써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인식하에 저번 주 중반부터 사실은 개별주 장세가 왔기 때문에 시원한 흐름을 저번 주 중반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이런 장세 흐름에 맞게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돈 되는 테마주 업앤다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전기, 가스 업종이 핫했던 섹터로서 챙겨와 주셨고 소외받던 음지가 양지가 되어가는 흐름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쿨섹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업종을 오늘 또 골라와 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는 국면이 앞으로도 전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좀 매매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과연 이번 한 주 동안 무슨 종목을 가장 사랑하셨는지 박진섭 전문가님 오늘 골라와 주셨을까요? 삼성전자를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종목 제가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난 저희가 지수 급락기에 제일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게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도 지수가 올라와서 조정을 보이니까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자마자 그 매물을 예전처럼 지난 3월, 4월, 5월처럼 다시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7거래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이번 주만 벌써 제가 7천억이 넘는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삼성전자를 놓고 보자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양대 축이죠. D램, 낸드 플래시. 근데 D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슈퍼사이클까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낸드 플래시죠. 이 부분 저희가 사실 그동안 뉴스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 평균 판매 가격이 이미 전분기 대비해서 저희가 한 10%에서 15%까지 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고요.
낸드 가격 하락 흐름이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 낸드 플래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디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하락을 벗어나서 내년도에 뭐 슈퍼 사이클까지 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그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내년 또 내내 좀 이런 흐름이 좀 저희가 예상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공급 과잉으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많이 비축한 물량들을 사실 재고 감축에 나서고 있는 게 결정적인데요.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디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까지 세 개 업체가 거의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치킨 게임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자체적인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나와줘야만 사실은 좀 이런 낸드 플래시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번 주 사실 쉬어가는 국면인데요. 좀 이런 그렇지만 여전히 개인들이 많이 순매수 해주고 계시는데 말 그대로 뭐 11월 달에 7만 전자, 11월에 6만 전자, 12월에 7만 전자, 내년도에 8만 전자가 좀 되는 것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8만 전자의 순간이 온다면 너무너무 짜릿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계속해서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 여러분 함께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진섭 전문가와 이렇게 시황 그리고 또 섹터 또 수급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또 무료 방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진섭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은 잠시 후에 또 실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따끈따끈한 추천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전 언제나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머니왕! 주식 방송의 해답을 찾았어요. 머니왕! 수익률의 비결이요? 머니왕!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슈와 수익을 한 번에 원샷. 머니왕! 네,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머니왕 넥스트 머니 시간입니다. 오늘 또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들 챙겨보기 전에요. AS타임부터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투비소프트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투비소프트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가 2,830원에서 진입을 했고 목표가 3,000원대 제시해 주셨는데 최고가가 4,000원 넘었죠. 이렇게 되면서 42.76%의 수익 챙기셨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말고 이제 우리 이거 매수한 시청자 여러분께 또 같이 축하를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투비소프트가 이제 제가 그때 콜드체인 관련돼 가지고 예. 지금 시기에는 당연히 콜드체인 순환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라. 지금은 뭐 차트도 지금 추세 상승을 그려가려고 예.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제가 적극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아주 좋은 결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을 드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비소프트는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요. 이미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 이 추세를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끌고 가실지는 한번 스스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서 스스로 대응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분할 매도 대응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콜드체인에 관련된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될 때까지는 한번 공부 삼아 들고 가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투비소프트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고 재료가 소진될 때까지요. 그래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태웅로직스 보시죠. 이 종목은 11월 말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네. 5,380원에 들어갔고 목표가 6,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역시나 목표가 달성입니다. 6,370원까지 최고가 터치하게 되면서 20% 가까운 수익률 챙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웅.
태웅로직스는 목표가를 정확하게 터치를 했고 예. 목표가까지 이미 도달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이 역시나 또 성공적인 또 추천주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태웅로직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물류 이런 쪽으로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 거리두기 3단계 강화에 따른 재료는 따끈따끈하게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피치 못하게 목표가의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이 3단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태웅로직스는 그러면 조금 더 사회적인 추세 잘 살펴보시면서 보유해 보시는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박진섭 전문가의 종목도 에이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네. 우리 이 종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보하지 않았던 경보제약, 완전 뛰어갔던, 그쵸? 자, 경보제약부터 살펴볼까요? 예, 제 컴퓨터를 다음에 또 써야겠네요. 경보제약. 예, 저희가 이 사실은 뭐 매수가가 제가 11월 23일이죠. 근데 시초가로 좀 편입을 하셨죠. 근데 거의 뭐 저희가 한 달이 채 안 됐죠. 근데 한 73%의 수익이 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73%요. 예, 13% 급등세가 나왔고요. 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저희가 항상 종목들을 볼 때 추세가 살아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종목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저희가 2만 원에 근접을 하면서 어저께 다시 50주 신고가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계속 돌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한 달 만에 73%대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죠. 나파모스타트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경보제약, 뭐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BC월드 제약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백신은 기존의 약품을 가지고 백신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약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상당히 좀 기간이 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르기까지 많은 백신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치료제는 아직 그 개발 성공 뉴스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강한 모멘텀을 가지게 될 수가 있고요. 백신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벌써 이 주가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경보제약은 종근당 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종근당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뉴스플로우 기대하면서 저희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안에 종근당이 러시아에서 임상 이상을 끝낼 예정 이런 뉴스가 있고요. 또 내년도 1월 달에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저희가 시각처와 뭐 심사 또 허가 및 일정 이런 일정을 말 그대로 협의 중인 뉴스플로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플로우 저희가 나올 것으로 만약에 저희가 예상을 한다면 지금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 경보제약에 대한 투자 시점을 잡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회사가 사실 경보제약도 한 달이 제가 말씀드린 한 달 좀 안 됐죠.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도 주가가 어제도 그 신고가를 돌파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뉴스플로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뉴스플로우가 살아있는 한 이 종목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목들을 선택하실 때 이런 뉴스플로우 중요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경보제약 여전히 뭐 지금 뭐 어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유하시는 관점이 좋아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보유 의견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넵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11일 이번 주 들어갔고 수익률이요 40%가 넘었더라고요, 전문가님. 예. 축하드려요. 예. 제가 지난번 이게 머니왕 방송후죠. 무방에서 제가 넵튠을 비롯해서 낙폭과대주 3인방입니다. 이렇게 무방에서 제가 강조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낙폭과대 3인방이요? 예. 그러면 넵튠이 그 중에 하나였고 그쵸, 예. 나머지 두 개는 어떤 종목이었어요? 두 종목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무방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고수.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다 뭐 그 세 종목 다 뭐 10%에서 20%. 넵튠까지 뭐 10%, 20%, 40% 다 튀어 올랐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 종목 좀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요. 말 그대로 저희가 주가는 사실은 차트를 보면 저희가 불규칙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가는 항상 저희가 공을 던지면 바닥에 닿는 순간 그 순간 공이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볼 때 그 바닥을 찾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불이 붙을 때 그때 다 저희가 약간 흥분이 되신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주가 올라가는 걸 보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튀어오를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위지트 제가 여기서 무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머니왕에서요. 근데 그 종목도 사실은 어저께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한 20%대 상승세 보이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어저께 또 신고가가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보실 때 이 종목에 뭐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넵튠
뭐 낙폭 과대주 아주 낙폭 과대주였죠. 그리고 뭐 어저께 뭐 3만 원을 사시는 뭐 돌파를 하는 흐름을 또 보였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주포가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지 티오를 자리인지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주가가 단기간에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쉽게 찾아내셔서 좀 투자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AS까지 해봤고요. 앞으로 다양한 종목들이 또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우리 홍조원 전문가가 챙겨와 주신 공략주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공략주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11월 달에만 수주가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이 조선업 자체가 내년에 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한껏 부풀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중공업이 2020년도 올 한 해만 해도 수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LNG선 포함해가지고 유조선까지도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뭐 재무적으로는 부채가 조금 과하기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000원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미 이제 상승에 대한 고점 돌파가 강한 수급이 동반되면서 한번 나왔던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린 매물대 저항 한번 아까 기억하시나요 혹시? 매물대 저항 기억하실 겁니다. 매물대 저항에서 지금 매물대 지지로 바뀌고 있는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아까에 제가 강의 드린 거를 한 번 더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게 편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저항을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기까지의 차트의 범위를 좀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미 거의 한 달 거래일 동안에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지지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삼성중공업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된다? 추세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제가 이제 그 시초가 월요일 시초가로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000원, 목표가는 짧게 7,700원을 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설명드린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 업황이 내년에 개선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7,700원을 익절을 하고 나서도 조금 더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 구간 지금 추세 상승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박진섭 전문가는 어떤 종목도 오늘 챙겨와 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근데 메탈 슬러그라는 게임 아세요 혹시? 아, 알죠. 다다다다다. 예. 그 요즘 옛날 사람들이 아는 게임인데. 옛날 사람이요? 예. 아니, 아실 수 있죠. 예. 메탈 슬러그 이런 말 그대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모바일 콘솔 PC 게임의 어떤 개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IP 라이센스 사업을 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아마 제 연배 되신 분도 아실 거예요. 메탈 슬러그. 쉽게 말하면 저희가 그 어떤 이런 아케이드 게임 IP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아케이드 게임이라는 건 저희가 그냥 오락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락실. 근데 아마 예전에 저희가 많이 했었죠. 어렸을 때 메탈슬러그라든지 이런 게임들 뭐 저희가 더 킹 오브 파이터즈 뭐 이런 게임들이요. 근데 사실은 이 회사가 이런 게임 저희가 이런 어떤 본업이 아니라 최근 들어 이런 본업이 아니라 사우디 재단 자회사 대표죠. 말 그대로 신임 최고 고문으로 선임이 됐다. 이런 소식에 사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좀 발음이 어려운데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말 그대로 보유한 미스크 재단 이런 어떤 그 회의 100% 자회사가 있습니다. 망가 프로덕션이라고요. 그 회사의 대표가 말 그대로 이 신임 최고 고문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뭐 선임 소식이 어떤 급등을 했는데요. 또 이 회사 지분을 실제로 인수도 했습니다. 지분을 저희가 보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SNK 최근 들어 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자세한 가격 전략. 사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주 40%대 수익 난 넵튠과 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잠시 후 무방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SNK에 대한 가격 전략과 함께 낙폭 관해주 또 나머지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방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소통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홍주원 전문가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소통 링크를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여러분의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드릴 머니왕 함께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래일 7거래일 동안 여러분 행복한 2020년 마무리 함께 응원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